회의를 시작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네, 어제 특검이 91의 대장정을 마치고 사실상 마지막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고 국회에서는 특검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을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정세균 의장께서는 집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으나 특검 연장을 영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분명히 적폐 세력의 국정농단과 선전유린으로 백척간도에 서 있고 광장에서는 친박 세력의 폭력 내란 선동이 난무하는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공백 상태이고 권한대행이 자기 멋대로 월권을 행사해 상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지금 바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뭐라 하겠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명예로운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롯데가 결국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자신들의 졸속 추진과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덮기 위해 어린아이 팔을 비틀기로 얻어낸 부끄러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얼마 전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극비리에 대선 전 사드 부대 배치를 합의했다 하는 보도입니다. 이는 차기 정부 재논의를 주장해온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국방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뭐가 있어서 가리려고 하는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쐐기를 박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익에 배치되는 그런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라는 중대사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하자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탄핵이 된 이후 탄핵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타당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졸속으로 추진 중인 사드 배치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중국 정부의 도를 넘는 보복 조치에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외교 문제를 외교로 풀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민간 영역으로 확장한다면 대국답지 않은 태도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관영 매체를 통한 막말성 위협과 단교를 운운하는 보복 경고는 한중간 현안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중국 당국의 자제와 인내를 촉구합니다. 오늘 98번째의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근대적인 사건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에서 독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숭고한 이념이자 근본 토대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독립운동과 국민통합의 상징인 태극기가 탄핵 반대 친박 실패의 전유물처럼 오용되고 있다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둘째는 정작 친박 정권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국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태극기 정신도 모르고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이용하는
작태가 한심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했던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진박 집회에 태극기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태극기의 본뜻은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바로 세우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촛불 민심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18차 촛불 집회는 3.1절을 맞아 태극기의 정신과 본뜻을 제대로 되살리는 의미에서 태극기와 함께하는 촛불 집회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90일간의 특검 활동을 평가하는 특검보를 보면서 뭉클을 했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이런 마음으로 90일간 수사를 해왔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도 경건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잘못된 국정운영농단을 파헤치는데 검사들이 다 죽었다 이런 마음까지 먹으면서 수사를 해야 하는 나라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특검 연장이 국회에서 처리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좀 심각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상당히 많은 수의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고 또 상당히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소유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듣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파견된 수사 검사들이 100% 현 검찰로 복귀하게 되면 사실상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위기의식입니다. 수사를 잘해서 구속시키면 뭐하고 기소하면 뭐합니까? 재판정에서 공소유지를 못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무죄 판결이 날 텐데 그러면 고생해서 하는 수사의 끝이 허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의 최고의 변호사들을 지금 고용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죄를 입증하려면 결국은 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어떻게 유죄 입증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법무부는 특검법 연장과 무관하게 수사 검사들 상당수를 잔류시켜서 공소유지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법무부가 지금 들리는 소문대로 수사검사 전원을 복귀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교묘하게 이들의 유죄 입증을 막으려는 그러한 음모다. 저는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명의 특검, 박영수 특검과 4명의 특검보가 어떻게 이 수많은 피의자들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특검이 요구하는 수준의 검사를 잔류시켜서 공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특히 현행 법상 이들은 앞으로 2개월 안에 1심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 겹쳐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 4-5명이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롯데와 국방부가 계약을 맺고 신속하게 후속 공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국방부가 올 11월에 배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갑자기 대선이 빨라져서 조기 대선이 가능해지니까 또 절차적으로 허둥지둥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골프장 부지는 군용기지가 아닙니다. 미국에 단순히 새로운 무기 체계만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제공하냐 현물로 제공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의 재산을 미군 측에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사항이다.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는 것은 자유롭게 토론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지만 민주국가에서 자기네 나라 재산을 외국 군대에 제공하면서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점에서 사드 찬반 논란을 넘어서서 이것은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민국 국방장관 그리고 한교안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이상한 궤변 논리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군대가 보유하고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군사용지는 무한대로 국회의 통제 없이 외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 다시 1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갑자기 그 특유의 그 막말과 막가파식 언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냥 경상남도에 계십시오. 서울서 다시 뵙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의 복귀는 막말 어거지 정치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2심. 네. 어쨌든 홍준표 지사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은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한 가지 국민들에게 다시 강조해서 보고 드릴 것은 지난번 작년 예산 심의 때 정부는 반대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임시정부 기념관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주변에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면서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내에 지금까지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오늘 순국소녀들에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임시정부 기념관을 선물하게 되어서 조금이나마 작은 보답을 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98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약과의 항거에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전국에서 불길처럼 일어난 3.1운동은 단순히 일제에서 해방돼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 왕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우리 민족 스스로 쟁취하겠다는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힘으로 세워진 임시정부가 정한 국호가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3.1운동의 위대한 정신은 정부 수립과 함께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만든 제헌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헌헌법에서부터 87년 민주화운동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까지 우리 헌법의 1조 1항은 변함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였습니다.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바로 98년 전 3.1운동의 정신과 이를 이어받는 대한민국 헌법을 철저히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란 판에 직접 작성했다는 헌법재판소 최우진수에서 파렴치한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일일이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의 최우진 진술을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헌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반년 가까이 1,3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외쳤고 국회가 국민의 의사대로 탄핵소추를 의결했음에도 마지막 최후 진술에는 헌법이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탄핵됐는지조차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어렵게 아픈 시절을 보냈다는 등의 감상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는 이재용이 구속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가슴을 찢어놓고도 이재용을 걱정할 여유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인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했는데도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헌재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98년 전 3.1운동에서부터 이어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탄핵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반역사적인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으로 아쉽게도 어제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박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삼각동맹이라도 맺은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마지막까지 끝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자 황교안 대행은 이에 발맞춰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짜맞춘 듯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더 밝혀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국정농단 삼각동맹의 행태는 탄핵 이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당정청의 폭주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들 국정농단 삼각동맹은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울 뿐입니다.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삼각동맹을 국민과 함께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특검 연장, 또 탄핵 완성,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탄핵 과정에서 촛불 민심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으로 비판을 자초한 국민당이 황교안 총리 특검 연장 거부가 전 총리 후 탄핵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 것처럼 호도하며 민주당과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국민당과 박지원 대표가 주장했던 대로 선 총리 임명 후 탄핵으로 진행되었다면 총리는 바뀌었을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구속된 김기춘 실장, 오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여전히 국정을 농단하였을 것이고 진상규명은 따라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야당 역시 총리 추천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등에 대한 논란으로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사라지고 국회의 국정혼란의 책임이 전가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탄핵과 특검이 제대로 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민주당과 특정 후보 탓을 하는 구태정치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고 지금의 정당 지지도와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당은 다른 야당을 공격해 존재감을 볼 것이 아니고 자신의 당내 분란을 해소하고 다른 야당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정치인 이익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며 개탄스럽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신을 알려왔던 홍준표 지사의 막말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번 발언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런 발언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경남기업의 부사장이었던 윤승모 씨는 성완종 회장의 지시로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윤승모 씨는 자신의 진술로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도지사로서의 권위와 도덕성 역시 상실했습니다. 이번 막말은 그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이런 후보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로 국민에 대한 오역이라 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극히 소수인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해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며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낡은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최고위원으로 해서 임기가 시작되는 우리 이영석 최고위원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당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권역별 최고위원제 때문에 덕분에 최고에 이렇게 합류하게 됐고요. 우리 추미애 대표님, 또 우상호 원내대표님, 많은 최고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또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탄탄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